정영식이가 내린 한명숙 총리가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처벌을 했어요. 네. 그때 당시 보면 검찰의 기소 내용을 100% 받아들였어요, 얘가. 변호인의 논리는 하나도 안 받아들였고요. 이번에는 특검 측의 기소 내용은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변호인의 논리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정영식 판사의 이전 판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2012년 나경원의 장애인 알몸 목욕 인권 유린 사건과 그 집안의 친일 행적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3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낮춰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디다스 코리아가 서울 세관장하고 관세 등 부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디다스 코리아에 승소 판결을 내준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아, 나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에 형량 대박연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이재용 박연세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재용과 관련돼 있는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박연세일이 됐고요. 네. 이게 더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박근혜 최순실까지 박연세일이 이어집니다. 이게 제일 열받는 게요. 법정 형량이 가장 센 재산 국외도피죄는 전부 무죄. 실제로 승마 지원한 것만 일부 유죄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상 다 털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대기업 재벌들 일가족들한테 큰 희망을 안겨준 그런 판결이죠. 그러니까 명정님의 분노가 이해가 되죠. 같은 판결이죠. 예. 판결 전체를 좀 우리 민정수석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자, 이게 지금 항소해서 2심으로 올라갔는데요. 2심 재판부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변호인 측, 이재용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다 듣고 결론을 내린 거는 이재용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읊었어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네, 딱 그대로 읊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심도 열받았거든요. 징역 5년. 이게 말이 돼? 그랬거든요. 원래 검찰이 구형한 거는 구형량이 12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1심에서 5년을 내렸어요. 굉장히 이거 짜게 내려준 거예요. 1심도 열받았는데 2심에 와서 형량이 2년의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4년. 그 의미가 없어요. 몇 년인지는.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는 거는요. 징역 2년형은요. 이재용이 갖다 바친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몇 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대기업 삼성그룹이 대통령한테 몇 천만 원 뇌물 줘서 그걸로 걸린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상이 됐어요. 징역 5년을 1심에 선고한 이유가 대개의 사람들이 법 전문가들이 집행유예로 꺼내주려고라는 예. 그렇게 인식을 했었단 말이에요. 뭐 징역 한 7년, 뭐 징역 10년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의 이재용은 나 박근혜한테 권력으로 억압당한 피해자야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전략으로 쭉 갔고 쌍방 뇌물죄 한쪽에서는 뇌물을 주고 뭔가 대가를 얻고 한쪽에서는 뇌물을 받고 뭔가 특혜를 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구조가 전혀 없는 건 사실 아니지만 삼성이 박근혜 정권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이 망할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과 박근혜 같은 정부의 위치는 동등하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한 뇌물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윈윈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재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경을 받게 되면 한쪽에 박근혜 쪽 전략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공범관계인 경우 근데 재판부는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박근혜한테 당한 피해자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있지만 박근혜 재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쪽도 이재용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언론들이 이게 박근혜 쪽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1심과 2심이 뒤집히는 거 보면요. 사법부라고 하는 것도 보는 시각이나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완전히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박근혜에게 불리한 사건이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박근혜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일반인으로서 저는 이해가 안 된 내용이 뇌물로 인정한 금액 자체가 방금 명종님이 몇 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 몇 마리 사주고 하는 데 들어갔던 수십억은 뇌물이 아니고 그 말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만 뇌물이라는 거예요. 나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료만 뇌물로 그렇지. 인정했다는 예. 얘기야. 정유라의 고백 비슷한 것도 있었잖아요. 엄마가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하고 써라 네. 했다고. 결국은 이재용 자체는 이런 걸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조 원에 가까울 텐데 말 몇 필 정도를 그냥 빌려줬다고 임대한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받아들이면. 2심 판결 근거로 그 말을 바꿔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 공직자라고 치고 내가 누군가한테 100억 원을 뇌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100억 원을 안 쓰고 냅뒀어. 그래서 그 100억 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만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받은 뇌물은 그 이자만 뇌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삼성의 이재용이 이제 앞으로 정모 판사라는 분에게 전용기를 왜 정형식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 부장판사 얘한테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자 이 정판사 정영식의 그 부장판사에 놀리면 이재용이 정영식한테 전용 비행기를 세스나 비행기를 사줘요. 그런데 소유권을 안 줘. 평생 이거 써? 그냥 네. 타고 다녀. 그런데 네. 정영식이 공무상 너무 바빠가지고 제주도 갈 때 한 번 이용했어요. 그러면 사용료 한 1,000만 원. 그러면 이건 집행유예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판결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들을 벌이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실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지. 자, 대한민국 사법부는요 유일무이하게 아직까지 적폐 세력의 수사를 받지 않은 곳입니다. 검찰까지도 지금 뒤집어져서 난리이지만 사법부는 전혀 손을 안 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잘 됐어요. 우리나라 국가적 불행은 저런 분들이 사법고시를 합격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돌아보자고요. 뭐 흥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어차피 대법원이 좀 남아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이를테면은 욕을 먹더라도 이재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털어주고 간다는 의지가 적용됐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법부에 삼성 장학생이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있잖아요. 이건 뭐 팩트죠, 팩트. 아니, 대한민국 사람 누가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이재용 판결을 내린 사법부 현재 사법 2심 재판부는요. 삼성 법률지원팀 서초동 지원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삼성 법률지원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호인이 쓴 변호인의 발언 내용들이 판결 내용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명백하게 유죄라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량이 어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게 적어지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사법부의 의견을 그대로 들어줬다는 거고 검찰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생각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뇌물죄예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아니 인류사에서는요, 뇌물죄라는 거를 입증하기가 제일 힘든 범죄예요. 그래서 뇌물죄는 누가 줬어, 누가 받았어, 정황상 저 사람이 안 받을 수가 없었어 라면 성립이 돼요. 굳이 증거가 필요 없어요. 정영식이가 내린 한명숙 총리가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처벌을 했어요. 네. 그때는 그때 당시 보면 검찰의 기소 내용을 100% 받아들였어요. 얘가. 변호인의 논리는 하나도 안 받아들였고요. 이번에는 특검 측의 기소 내용을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변호인의 논리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변호인과의 어떤 사적 우정을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네요. 뭐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적 우정이라고 보기에는 이 정영식이 고등법원 판사에 이게 철학이고 소신이다. 삼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런데 당신이 잘못 내린 거는 판결을 당신이 이재용 집행유예를 내보내주는 순간 삼성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삼성 주가가 내려갔다니까 이재용이 풀려나니까? 그 액면 불안의 효과라고 설명하는 일부 네티즌도 있습니다. 이재용의 액면 불안의 효과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증거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잠시 후에 영차독대 이야기하겠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로 내민 것이 영차독대. 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하고 박근혜가 독대가 있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승마 관련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근데 이때 독대 시간이 5분에 불과해서 검찰이 9월 12일 날 한 차례 더 독대한 것이 있다는 그게 이제 2014년이에요. 있다는 영차 독대서를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김건훈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의 메모하고요. 안봉근의 기억 이걸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삼성이 적극적인 방어를 한 상황이에요. 전 김건훈 비서관의 메모에 9월 12일 날은 LG
두산은 10월 15일 날 독대 일정도 적혀 있었는데 LG 총수와는 9월 17일에 만났으며 10월 15일에는 박근혜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훈의 메모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김건훈의 메모보다도 더 알려진 건 안봉근의 기억이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용이 그랬었죠. 이걸 내가 기억 못하면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명정님 또 하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뇌물을 죄를 입증한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안마다 특검이나 검찰에서 그 제시했던 공소장에 기입했던 내용들 자체가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그 검찰의 의무가 분명히 있지만 재판부에서 봐야 되는 건 기본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뇌물죄에서. 이재용은 재산 승계라는 어떤 큰 필요성이 있었고 최순실과 박근혜를 비롯한 그 청와대 세력들은 그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는 누구든지 이해하는 굉장히 단순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의심, 뇌물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는 다 눈 감고 개별적인 그 사건 하나하나를 따져서 뭐 이거는 증거 능력이 충분하다, 부족하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상황 자체를 이거는 무죄라고 판단해버리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뇌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 정영식 판사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국외 재산 도피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 어떡하냐. 뇌물 공여자인 피고인들이 용역 대금에 의해서 소비하거나 축적하거나 지배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 이걸 일반인들이 얼마나 알아먹을까요? 이렇게 조용하네요. 국민을 기만한다니까요. 네. 피고인들이 용역 대금에 의해서 소비하거나 축적하거나 지배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쓰지 않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면 삼성의 논리인데요. 삼성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서 재판부의 논리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화를 낸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외재산 도피는 돈을 해외로 보낸 사람 이재용이죠. 이재용이 대장이니까. 이재용이 해외로 돈을 보내는데 이게 이재용이 이익을 보려고 보냈느냐 아니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삼성 측의 논리는 이재용이 이것에 대해서 이익을 볼 게 아니다. 삼성은 오로지 주장하는 건 이건 이미 보내버렸으니까 이재용 거가 아니야. 최순실이 뭘 해먹던 이건 이재용하고 상관없어. 이재용은 준 거야. 이 논리였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배치되잖아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또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재판부 자체도 논리 모순이 벌어지는데 이 뜻입니다. 이거 그대로 그 문맥상을 그대로 풀어드리면요. 뇌물 공여자인 피고인들이 이제 삼성그룹 그 임원들하고 이재용입니다. 용역 대금에 의해서 이게 이제 독일로 보냈다는 30몇 억이요. 소비하거나 그 돈을 썼거나 축적하거나 따로 빼서 저금해놨거나 지배관리 이 돈에서 직접 지배해서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은 삼성이나 이건희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나가는 순간 삼성과는 인연이 없고 끊어진 돈이기 때문에 삼성 책임 아니야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줬으면 끝났단 얘기야. 말산 계약을 그 무효로 하는 그 계약서를 다시 썼잖아요. 네. 그거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는 다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명박이 미국 다스법인에게 100억 원을 몰래 출자했어요. 이게 해외 재산 도피 은닉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논리로 하면. 나 그거 안 썼는데? 이자 안 받았는데? 내가 관리 안 했어?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부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첫 번째 뇌물죄는 정황상 측근들이 메모했고 증언을 하면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게 그동안의 전통이었어요. 공무원들이 관여했기 때문에 명확한 100% 증거가 없어도 이건 뇌물죄를 처벌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선. 그런데 이거를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 과거의 모든 해외 재산 도피 은닉했던 거에 대해서 나 그거 죄 준 건데 하면 이제 무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판결 내용에 재산 국외 도피 의사 없어 단지 장소가 외국일 뿐이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삼성 측의 논리였어요. 이건 삼성에서 법조팀이 만들어낸 논리고
이 논리를 그대로 사법부가 받아들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가 이재용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거네요. 이재용이 그 돈을 그렇게 독일에다 옮겨놓은 건 은닉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남아도는 돈을 한국에 둘 수도 있고 독일에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거기가 독일이었더라.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게 최순실과 박근혜와 정유라 쪽으로 네. 갔더라. 절대 의도된 게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하는,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지 않은 돈이야. 그러니 나는 무죄야를 그래 맞아라고 얘기해 준 그렇게 거예요. 재판부에서 관심법으로 봐주기 있어요?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나? 근데 이 정영식 판사의 이전 판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2012년 나경원의 장애인 알몸 목욕 인권 유린 사건과 그 집안의 친일 행적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3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낮춰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디다스 코리아가 서울 세관장하고 관세 등 부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디다스 코리아에 승소 판결을 내준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자유선진당 박선영 국회의원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 기억합니다. 네, 이 사람이 정영식 판사의 장모입니다. 정영식 판사의 와이프의 어머니. 네, 그럼 이 그게 장모가 더 쉽지 이 사람아. 아니 저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게 정영식이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박선영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사촌 누나입니다. 이거 김진태 사촌 누나요? 네. 오. 그래서 정영식으로는 처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김진태와의 관계가 있고요. 이 정영식의 와이프의 자매의 남편 중에 하나가 외국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로키드 마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정영식 판사의 처남. 아니죠. 처남이 아니라 처형 또는 처제의 남편인 거지. 네. 그러면 동서네? 동서지간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최순실과 럭키드 마틴 관계. 그러네요. 이 인맥 관계가 그렇죠. 최순실과 박근혜와 이명박과 이게 연루가 안 돼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네요. 국정농단에 있어서 아직까지 규명이 되진 않았지만 안민석 의원 등이 최순실과 럭키드 마틴과의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정영식이라는 판사가 그 명단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거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길목에 정영식한테 이 사건이 온 거예요. 그러네. 쉽게 뭔가 상황을 풀기는 정말 좋은 소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동서지간 중에 또 한 사람이 전 대법관인 민희령 네.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면 범상치는 않은데. 이 듣다 보니까 무섭네요. 국회의원 박선영의 남편이 민희령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로키드 마틴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무섭죠. 예, 좀 뭔가 그 최순실의 네트워크가 이 정도인가 싶은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자기들끼리 뭔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예. 이 사람은 나는 판사니까 우리 가족과는 아무 상관없이 판결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야, 마차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길을 지켜주세요. 정영식이가 내린 한명숙 총리가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고 뇌물죄로 처벌을 했어요. 예. 그때는 그때 당시 보면 검찰의 기소 내용을 100% 받아들였어요. 얘가. 변호인의 논리는 하나도 안 받아들였고요. 이번에는 특검 측의 기소 내용을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변호인의 논리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정영식 판사의 이전 판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2012년 나경원의 장애인 알몸 목욕 인권 유린 사건과 그 집안의 친일 행적을 비판한 네티즌에게 3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낮춰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디다스 코리아가 서울 세관장하고 관세 등 부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디다스 코리아에 승소 판결을 내준 적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 아, 나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에 평양 대박연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게 이재용 박연세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재용과 관련돼 있는 수십억은 뇌물이 아니고 그 말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만 뇌물이라는 거예요. 나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료만 뇌물로 그렇지. 인정했다는 예. 얘기야. 정유라의 고백 비슷한 것도 있었잖아요. 엄마가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하고 써라 네. 했다고. 결국은 이재용 자체는 이런 걸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수조 원에 가까울 텐데 말 몇 필 정도를 그냥 빌려줬다고 임대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받았군요. 2심 판결 근거로 그 말을 바꿔보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뭐 공직자라고 치고
내가 누군가한테 100억 원을 뇌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100억 원을 안 쓰고 냅뒀어. 그래서 그 100억 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만 사용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받은 뇌물은 그 이자만 뇌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삼성 이재용이 이제 앞으로 정모 판사라는 분에게 전용기를 왜 정형식이라고 말을 못해요? 그 부장판사 얘한테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자 이 정판사 정영식의 그 부장판사에 놀리면 이재용이 정영식한테 전용 비행기를 세스나 비행기를 사줘요. 그런데 소유권을 하게 내려준 거예요. 1심도 열받았는데 2심에 와서 형량이 2년의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4년. 그 의미가 없어요. 몇 년인지는.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는 거는요. 징역 2년형은요. 이재용이 갖다 바친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몇 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대기업 삼성그룹이 대통령한테 몇 천만 원 뇌물 줘서 그걸로 걸린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상이 됐어요. 징역 5년을 1심에 선고한 이유가 대개의 사람들이 법 전문가들이 집행유예로 꺼내주려고라는 예. 그렇게 인식을 했었단 말이에요. 뭐 징역 한 7년, 뭐 징역 10년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의 이재용은 나 박근혜한테 권력으로 억압당한 피해자야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전략으로 쭉 갔고 쌍방 뇌물죄 한쪽에서는 뇌물을 주고 뭔가 대가를 얻고 한쪽에서는 뇌물을 받고 뭔가 특혜를 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뭐 그런 구조가 전혀 없는 건 사실 아니지만 삼성이 박근혜 정권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이 망할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삼성과 박근혜 같은 정부의 위치는 동등하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주거니 받거니한 뇌물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뭐 윈윈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재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경을 받게 되면 한쪽에 박근혜 쪽 전략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론적으로 공범관계인 경우 근데 재판부는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박근혜한테 당한 피해자 이렇게 몰고 갈 수는 있지만 박근혜 재판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 쪽도 이재용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언론들이 이게 박근혜 쪽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박근혜에게 더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1심과 2심이 뒤집히는 거 보면요. 사법부라고 하는 것도 보는 시각이나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완전히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박근혜에게 불리한 사건이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박근혜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반인으로서 저는 이해가 안 된 내용이 뇌물로 인정한 금액 자체가 방금 명종님이 몇 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 몇 마리 사주고 하는데 들어갔던 삼성그룹 임원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박앤세일이 됐고요. 예. 이게 더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박근혜 최순실까지 박앤세일이 이어집니다. 이게 제일 열받는 게요. 법정 형량이 가장 센 재산 국외도피죄는 전부 무죄. 실제로 승마 지원한 것만 일부 유죄 이렇게 됐거든요. 사실상 다 털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대기업 재벌들 일가족들한테 큰 희망을 안겨준 그런 판결이죠. 그러니까 명종님의 분노가 이해가 되죠. 같은 판결이죠. 예. 판결 전체를 좀 우리 민정수석께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자, 이게 지금 항소해서 2심으로 올라갔는데요. 2심 재판부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변호인 측, 이재용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다 듣고 결론을 내린 거는 이재용 측 변호인이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읊었어요. 그렇죠.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네, 딱 그대로 읊었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심도 열받았거든요. 징역 5년. 이게 말이 돼? 그랬거든요. 원래 검찰이 구형한 거는 구형량이 12년인가 그래요. 그런데 1심에서 5년을 내렸어요. 이거 굉장히 이거